사용시험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부할 내용은 최종적으로 컬,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그것들의 물리학적, 기하학적 의미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 이제 선적분으로 들어갈 것인데, 선적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개변수 방정식에 의한 그래프 그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매개변수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대표적인 매개변수 방정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fx라고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함수 y는 fx야. 이때 y는 x 함수죠. 실례로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는 x의 제곱인 경우에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되어지죠. 그리고 y는 루트 x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함수에서는 하나의 독립변수 x에는 종속변수가 하나만 대응돼야 되거든요. 즉 말해서 여기에 보면은 임의의 x에 대하여 종속변수 y가 하나씩만 대응되잖아요. 여기서도 임의의 x에 대해서도 종속변수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함수 형태로만 자연이 돌아가면 오지간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의 곡선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입자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x값에 대하여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y가 몇 개가 대응이 되어져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요 밑에 셋, 세 개가 대응되어지죠. 이 그림상에서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곡선은 함수 형태의 y는 fx가 아니에요. y는 fx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곡선을 xy 평면상에서 표시할 수는 있어.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매개변수 t에 의한 곡선 표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매개변수, 그것을 영어로는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흔히 매개변수, 즉 파라메타는 t로 많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임의의 x, y라는 이런 데 포인트들이 있죠. 이 포인트들을 함수 형태로는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x를 t의 함수로 놓고 y를 t의 함수로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x, y를 이 그래프 상에서 플로트 해주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다양한 곡선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들이 있죠. 즉 매개변수 t에 의하여 표시된 이러한 곡선들을 매개변수 곡선 또는 파라메트릭 커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xt, yt 이렇게 x가 매개변수 t의 함수이고 y가 매개변수 t의 함수일 적에 이러한 xt, yt 이것들을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즉 매개변수 방정식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x는 ft 또는 y는 gt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물론 여기처럼 x는 xt, y는 yt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고. 그러면 이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의 실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t의 제곱에 따라서 움직여. 그리고 y는 t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x, y라는 그 좌표를 t에 따라서 일일이 이 그래프 상에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자, t가 -2, -1, 0, 1, 2일 때 x는 t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제곱하면 4, 이것은 1, 이것은 0, 이것은 1, 이것은 4 그렇게 되어지죠. 또한 y는 t이기 때문에 이 t값을 y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죠. 이렇게 딱 대입해주고 난 다음에 x와 y를 이 좌표 평면상에다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먼저는 t가 -2일 때는 x는 4, y는 -2이기 때문에 이쯤 되어지죠. x는 4, y는 -2.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x는 1, y는 -1. 즉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1, y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t가 0일 때는 x는 0, y도 0이기 때문에 이 원점을 지나겠죠. 입자가. 그러면은 t는 이코르 1일 때는 x는 1, y는 1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를 지난다. t는 이코르 2일 때는 x는 4, y는 이코르 2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난다. 즉 말해서 이러한 좌표를 따르는 입자는 t에 따라서, 즉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궤적을 움직이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고로 이렇게 매개변수 형태로 표현된 XY 좌표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X는 T, Y는 루트 T라는 이러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t와 xy와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 줬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마치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y는 fx 형태로 나타내 주면은 x와 y의 관계를 더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봐볼까요? 이것은 x는 t이고 y는 루트 t이기 때문에 y를 x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t가 x이기 때문에 y는 루트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y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 x는 t 제곱 y는 t 이것을 하나의 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서 y가 t이기 때문에 여기 t에다가 y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x는 t 제곱이죠. t가 y이기 때문에 y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x는 y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포물선 형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y는 fx라는 함수 형태로 나타내기 힘든 그래프들은 매개변수 방정식화해 줌으로써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곡선들이.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선적분을 하려다 보면은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봅시다. x는 코사인 t라고 하고 y는 사인 t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하나로 묶어줬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진가,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x, y로 표현된 곡선식을 구해봅시다. t는 0,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또 쭉 가서 파이, 또 쭉 가서 2분의 3파이, 또 쭉 가서 2파이, 이러한 식으로 t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러한 t에 대하여 x는 코사인 t이기 때문에 이것들 값을 전부 다 여기에다 대입하면 x가 나오고, 이 t 값을 전부 다 여기에다 대입하면 y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대입을 한 것은 단순히 고등학교 문제죠. 고로 x와 y의 좌표 관계가 이렇게 되어졌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 그렸습니다. t는 이코르 0일 때 x는 1이고 y는 0죠. 고로 t는 이코르 0일 때 이러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따르는 입자의 위치는 바로 이 점이 되어지죠. x는 이코르 1, y는 이코르 0. 그 다음에 t가 6분의 파일 적에 x는 2분의 루트 3, y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쯤 되어지죠. t가 6분의 파일 적에.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일 적에 x는 0, y는 1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이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쭉 가서 t가 파일 적에 x는 마이너스 1, y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쭉 가서 t가 2분의 3파일 적에 x는 0, y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t 이코르 0일 때 여기 있던 입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즉 원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적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러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를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은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곧바로 x와 y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는 뭐예요? 1이죠. 즉 말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은 t가 소거돼 버리고 곧바로 1 이렇게 되지죠. 이것은
반지름이 1인 원이 되어지죠. 역시 이것 자체가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요. 또 잘 나오는 매개변수 방정식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은 직선이에요. 이런 경우 한번 봐볼까요? x는 t, y는 2t. 이러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t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x와 y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그래프상에서 플로팅 해봅시다. 그러면은 t는 -2, -1, 0, 1, 2 해서 쭉 이렇게 가고, x는 여기서 보다시피 t하고 같기 때문에 그대로 t를 적어줬습니다. y는 t의 2배이기 때문에 이것의 2배를 여기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t가 -2일 때 x는 -2이고 y는 -4이기 때문에 이쪽 점이 되어지죠. 즉 물체가 이쪽에 가 있다. 그 다음에 t가 -1일 적에 x는 -1, y는 -2이기 때문에 이쪽 점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t가 0일 때는 x0, y0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 있고, 또 t가 1일 때는 이쪽, 2일 때는 이쪽. 즉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따르는 입자의 위치는 xy 평면상에서 직선을 따라서 위로 쭉 움직이고 있죠. t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 이거요. 뭐 하려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배웁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죠. 즉 함수 형태로는 나타낼 수 없는 곡선을 매개변수화 시켜주면은 매개변수 곡선으로 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했죠. 그것이 큰 장점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F는 MA죠. 달리 말하면은 이공계통에서 제일 중요한 방정식이 F는 MA거든요. 그 F는 MA라는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그것이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배우는 넘버원 이유요. 아까 이런 곡선을 매개변수 방정식화 하면은 쉽게 그릴 수 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F는 MA라는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X가 T의 함수로 나오고 Y도 T의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매개변수화 방정식 형태로 미분 방정식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좋은 실례로서 X, Y 평면상에서 T는 이퀄 0일 때 원점에서 물체를 V0 속도로 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중력의 영향만 받는다고 했을 때에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달리 말하면은 이 물체의 궤적이 시간 t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한번 구해봐야죠. 그러면은 먼저 이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운동방정식 mdt분의 dv는 실제 작용하는 외력이 중력밖에 없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mg고 방향은 -y 방향이다. 위가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고로 이것을 성분별로 나눠줘야 되겠다. 왜? 벡터 방정식이기 때문에 스칼라 방정식으로 갈라줘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V라는 벡터를 X성분을 Vx, Y성분을 Vy 이렇게 나가지고 X성분과 Y성분의 합으로 V벡터를 분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V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X성분은 mdt분의 dvx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왜 제로가 돼? 우변을 보면은 X성분이 없잖아요. Y성분밖에 없으니까 mdt분의 dvx는 제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mdt분의 dvy는 -mg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성분별로 이것들을 다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초속도도 X성분, Y성분 그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겠다. 초속도가 V0 벡터 이렇게 됐다고 했죠. V0 벡터의 X성분은 V0 코사인 세타, Y성분은 V0 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V0 벡터라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의 X캡 플러스 V0 사인 세타의 Y캡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다. 이럴 적에 V0 코사인 세타를 V0 X로 놓고 V0 사인 세타를 V0 Y로 놨을 적에 먼저 일식을 풀어봅시다. 일식은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은 dt분의 dvx는 제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vx는 상수가 되어지죠. 시간 t에 대해서 고로
Vx는 임의의 시간에서 상수인데 이것은 초기 속도의 V0x와 같아야 되겠더라. 왜?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고로 초기 속도 V0x는 V0 코사인 세타이고 이것은 곧바로 Vx이기 때문에 x방향의 속도니까 dt분의 dx하고 같죠. 고로 이제 이것하고 같다고 나가지고 서로 변수 분리 시켜주면은 이쪽 dx는 v0x의 dt 그렇게 적어지죠. 변수 분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고로 시간 t가 제로일 때 위치 x를 제로라고 놓고 시간 t가 t일 때 위치 x를 x라고 놨을 적에 x는 v0xt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식 풀어봅시다. 이식 같은 경우는 약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dt분의 dvy는 마이너스 g 그것만 남지요. 이것을 이제 변수 분리해 줄게요. 좌변은 dvy, 우변은 마이너스 g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vy의 속도가 뭐예요? v0y죠. 이쪽 y축 방향의 속도니까 v0 사인 세타인데 v0 사인 세타를 v0y 그렇게 놨잖아요. 그리고 t는 이코로 t일 때 vy를 vy라고 나왔습니다. 이 식을 풀면은 vy라는 것은 v0y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vy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dt분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제 이 식을 양변을 변수 분리 시켜주면은 dy는 이거 곱하기 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거 곱하기 dt. 그러면은 시간 t가 제로일 때 y를 제로로 놔야 되겠지요. 왜 y를 제로로 놔? 시간 t가 제로일 적에는 이 물체가 원점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시간 t가 t일 적에 y를 y로 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임의의 시간 t에 따라서 이 질량임의 물체의 y좌표는 이렇게 되어지죠. 얘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 t에 따른 위치좌표 x와 y를 알았지요. 그러면은 t를 소거해 가지고 x와 y만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식에서 t 있죠. 즉 여기에서 이 t를 이 사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x와 y만의 식으로 나오겠지요. 고로 y는 v0y 적어놓고 t가 뭐요? v0 x분의 x, v0 x분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치, 마이너스 2분의 1치 해놓고 t 제곱, v0 x분의 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v0 x분의 v0 y는 뭐요? 탄젠트 세타죠. 왜 그래? 여기 보세요. 이 v0 벡터를 x성분과 y성분 그렇게 분해했잖아요. 고로 이것은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0 x분의 v0 y는 탄젠트 세타가 되어지고 x 그대로 적어주고 이렇게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y가 x에 대하여 위가 볼록한 포물선이 되어지죠. 고로 x에 따른 y의 궤적은 이렇게 위가 볼록한 포물선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것의 최대점일 적에 x좌표, y좌표 그것은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중학교 문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